엄마, 나도 맞았어. 그 말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친정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 밑에 번진 화장,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멍, 떨리는 어깨. 딸은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 말을 한때 매일 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이 내 인생을 가둬버렸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던 수많은 밤을 그 말 때문에 놓쳤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에도 나는 멍이 든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딸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고함 소리를 들으며 발자국 소리에 숨으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얼어붙으며 나는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은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배우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화를 내는 남자를 만나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한 번이야 실수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실수, 두 번째는 술 때문, 세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다 어느 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폭력은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맞았다. 딸의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 말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딸이 불행해질까봐, 아빠를 미워할까봐, 결혼을 두려워할까봐. 침묵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 겪게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내가 나에게 해야 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녀가 아니라 같은 밤을 살아낸 두 사람처럼. 나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마. 그럼 나 어떻게 살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 방법은 찾으면 된다. 죽지 않는 게 먼저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남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내 도망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끝났어. 폭력은 누군가가 끝내기로 결심할 때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요. 나는 그 옆에 앉아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였어.
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잠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밖이 아직도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걸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딸은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짝 숨이 트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대견하던지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딸이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나는 평생 누군가를 지켜줄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딸은 일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삶이 더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오던 날 딸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월세 보태.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딸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웃으며 먹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그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나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지 마. 딸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야.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 웃고 있는 나, 꿈이 있던 나, 그 여자를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 나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끝났구나. 폭력도, 두려움도, 침묵도 끝났구나.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어느 날 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면 엄마 인생도 망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면 돼. 딸은 울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소리를 참으려고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 내 침묵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시작 못했어? 나는 한참 후에 겨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세상이 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것보다 맞고 사는 게 덜 무섭다고 생각했어.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아니었는데.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장도 보고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왜? 아무 일 없는데도
가슴이 편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건 행복이라는 거야. 딸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딸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죽지 않게 잘 키워야 해. 왜? 이 집에서 처음 사는 생명이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뒤돌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뜻 같아서.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단순한 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처음으로 안에서 잠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불을 끄고 잤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방문 앞에 가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뒤척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의 밤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바꿨어. 아니야, 내가 끝낸 거야. 딸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 나는 그 말을 평생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딸이, 엄마, 나 이제 행복해져도 되지?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된다. 엄마도 같이 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